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좋아하지만 랜디 상원 의원을 특히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는 훌륭한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뉴스에 오르고 있고 그의 최근 트윗 때문에 좌우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심지어 일부 공화당원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는 살짝 웃음이 나왔지만 곧바로 이건 완전히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뭐가 그렇게 잘못 말했다는 거죠? 그가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서구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의 트윗을 보여드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볼 때입니다. 문명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전략적인 조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적 차원에서 취한 전략적 조치 중 하나는 이슬람을 서구 국가들에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통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구에 와도 자신의 문화와 부모님의 문화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들어오는 문화가 주류 문화에 적대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는 주로 일본인들과 베트남인들에게 잘 작동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도인은 미움을 받지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서양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문화적 관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서양에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이슬람은 매우 강하고 이슬람은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진리가 자신들의 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난민으로서 서방 국가에 가더라도 서구의 이념에 순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자신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문화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구에 산다면 서구의 가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가치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유럽에 들어왔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가 꾸란과 무함마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 디어본이나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다른 무슬림 집단 거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무슬림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이슬람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서구적 가치관 대 이슬람적 가치관. 서구적 가치관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서구적 가치관은 우리를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으로 이끕니다. 즉,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인생을 즐기고 여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 인권 존중, 심지어 동물권까지, 또는 아이 대신에 개를 키우는 것까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서구적 가치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만 말씀드릴 뿐, 좋고 나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적 가치관은 여러분이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수염을 기르고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지 않도록 권장하며 히잡이나 심지어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면 젊을 때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밖에 나가거나 즐기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슬람적 가치관이 실천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문제로 보는 이 현상은 이슬람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태계와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것은 이슬람과 서구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으니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여성분이 제 생각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알겠죠? 260만 조회수입니다. 나르딘 키스와니가 드디어 뉴욕시가 이슬람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건 선언이네요. 무슨 뜻이죠? 뉴욕시가 이슬람으로 오고 있다니요. 미국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뉴욕시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는 이슬람을 조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아무도 그 점에 주목하지 않았죠. 누군가 불쾌할 수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개들이 사회 역할은 있지만 실내 애완동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네, 이슬람 가치관에 따르면 이건 당신들의 가치관이지 우리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요.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알다시피 그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은근히 찔러보죠. 그녀는 다시 한번 하마스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무슬림이고 뉴욕 억양으로 말하지만 미국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랜디 상원 의원, 좋아요, 괜찮아요. 상원 의원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개와 무슬림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좀 더 영리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가치를 적용하고 이슬람의 가치를 들여오고 이슬람의 영향력을 서구 전역에 퍼뜨리려는 활동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통로이자 행동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개와 이슬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어려운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온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스 모건은 언제나 그렇듯이 정말 한심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역겨운 놈이군. 그게 왜 역겹죠, 피어스? 진짜 역겨운 건 뉴욕시의 주요 무슬림 지도자가 우리는 개를 포기해야 한다. 뉴욕시가 이슬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건 문제 없다는 거네요. 우리는 유럽인들처럼 정복당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한치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기 나라를 망친 후에 여러분의 번영하고 문명화된 세계로 왔습니다. 네, 그들은 여러분에게 서방이 자기 나라를 망쳤다고 말할 겁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뭐든지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당신은 실패자예요. 변명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내 나라는 엉망이에요. 당신 내 나라에 가도 될까요? 라고 했죠. 우리는 좋아요. 와도 됩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당신의 가치관을 들여오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지시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관이 중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 나라들은 실패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가치관을 들여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인 로하나는 우리가 이걸 역겨운 편협함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힌두 자유주의자들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경종을 울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이민자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의 뇌에는 항상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깔봐. 바보들아, 그들은 너희를 깔보지 않아. 만약 그들이 너희를 깔봤다면 너희를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을 거야. 그들은 자기 나라의 문을 열었고 문을 열어주었고 너희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너희에게 동등한 자리를 내어주었지. 그 정도로 너희는 그 나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역사, 모든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었어. 그만큼 그들은 너희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준 거야. 인도에서 그렇게 해봐. 인도인들도 매우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이 그렇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인도인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나라가 형편없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특히 그들이 인도에 왔을 때는 더더욱. 좋아, 만약 내 나라가 형편없다면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이 서양이 받아들여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 말은 랜디 파인 의원이 자기 일을 잘하지만 다른 서양인들도 그래야 해. 좌파든 우파든 모두 그렇게 해야 해. 좌파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골수 좌파라서 뭐든지 서양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굽신거리거든. 그게 그들의 DNA에 박혀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랜디 파인 의원이 답했어. 미국인들이 개를 키우는 걸 금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까? 토론이 기대되네요. 덤벼보세요. 당연하지. 정말 완전히 그렇지. 제이크 테파가 역겨운 편견이라 말했고, 랜디 파인은 그럼 당신은 괜찮다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답했다. 이 트윗에 기분 안 상할 수 있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 가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할랄 방식으로 동물을 도축하는 걸 허락받지 못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은 외부인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를 바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훌륭한 일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랍에미리트도 아랍에미리트에게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입장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찌됐든 아랍에미리트는 서구보다 다문화주의를 더 잘 해냈습니다. 서구 가치관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펑크 딩고가 훌륭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그의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싱가포르는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강경하고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지하디 단체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살펴보세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인데 이상하게도 싱가포르의 이슬람주의자들은 가장 온순한 편입니다. 그들은 억압이나 탄압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물론 싱가포르는 서구 수준의 개인 자유는 없지만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 문화가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려고 할 때는 집단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은 오래된 안전대 자유 논쟁이군요. 네, 그건 서구와 미국에서 효과가 있었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당신들은 안전을 위해 일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타협은 항상 필요하죠. 제 생각에 그 말을 한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후반,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완벽하게 맞았고 실제로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에릭 스와렐은 미국이 무슬림 커뮤니티 덕분에 더 나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무슬림 커뮤니티 때문에 건물 2채가 사라졌지만 그냥 이슬람 때문이라고 하죠. 저는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미국의 가치를 고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서구의 가치를 개혁할 거예요. 약간 수정하고 다듬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이슬람 가치로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며 이 남자가 증오를 퍼뜨릴 때 우리가 더 나빠집니다. 이를 비판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은 그 증오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어떤 공화당원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랜디 파인은 전 세계 20억 무슬림을 모욕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개와 무슬림 중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 그가 이슬람이라고 했어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가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전설적이네요. 이제 짐 싸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를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개, 그 다음엔 돼지, 결국 샤리아 통제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룹의 부회장 누르라바에 따르면 현재 이 그룹에는 30명의 회원이 있지만 곧 빠르게 확장해서 도시 전체를 커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무슬림 순찰대를 동네 자율방범대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경찰관처럼 옷을 입고 경찰 순찰차와 똑같은 차를 운전합니다. 주민들은 이 순찰대가 샤리아 경찰과 비슷하다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순찰대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뉴욕 경찰이 이미 매우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도시를 순찰하며 사람들을 범죄와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과 같은 임무를 맡은 무슬림 단체가 필요할까요? 심지어 다른 무슬림들조차도 순찰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주민들은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샤리아 법 집행일 뿐이라는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다른 주요 유럽 도시들에서도 이미 비슷한 단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찰은 수년간 이어졌고 CNN은 런던에서 순찰 중인 무슬림들이 주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화이트채플에서는 한 남성이 게이 남성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모욕적인 이름을 부르고 무슬림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부는 여기가 무슬림 지역이라 술이 금지된다며 주민들이 술을 마신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또한 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괴롭히며 짧은 치마는 무슬림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순찰대가 뉴욕시에 등장하면서 미국인들은 이슬람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여성들은 밤에 원하는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당신은 가장 만만한 대상인 귀여운 강아지, 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도시와 마을, 주의 문을 무슬림들에게 계속 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제 고객 대부분은 무슬림이며 저는 자동차 정비사, 보험 담당자 등 모든 무슬림들과 일하려 합니다. 무함마드 샤리프가 강조하던 국가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미국 내에서 국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종파주의입니다. 영국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은 종교적 기준으로 투표하고 당신이 무엇을 제안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편적 의료나 감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는 무슬림이니 나를 뽑아달라고 말하면 그들은 무슬림들에게 그냥 그 사람을 뽑으라고 부추기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특히 시카고에서 자체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들은 작은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권 요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은 분리주의를 조장하며 정부는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자살 폭탄 테러가 보복으로 일어날까요? 무슬림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삶보다 더 사랑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우린 삶이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무슬림들은 항상 비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영국, 호주에서 각성 정치나 감상적인 좌파 민주당 정치 또는 노동당을 따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위에서 아래까지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우리만의 법원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That's one of my side projects. 그건 부가적인 프로젝트이고 그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법원 시스템, 즉 샤리아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최악의 악몽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보는 게요. 케빈 뉴섬이 트윗에서 지금 당장 사임하라고 인종차별주의자 게으름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투적인 표현들과 반박 논리들은 오래됐고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종교를 실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번영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서구에는 성공한 무슬림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당신들의 가치관이 하나씩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되돌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샤리아법도 종교학교도 할랄 도살도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이슬람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딘민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며 다신교도는 이슬람 아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는 현대 국가라 허용하지만 ISIS와 아프가니스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노예제를 도입한 것이지만 이것은 서구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 종교의 자유 등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교의 자유가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를 침해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동물을 고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할랄 도축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들은 뒷마당에서 스스로 도축을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미국? 제발, 미국,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좀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 따르면 돼지, 말, 소, 양, 염소, 라마, 가금류, 야외 토끼의 소유, 사육 또는 은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된 임시 종교적 희생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이둘 아드하, 에이둘 아타를 기념하는데 이때 소, 염소, 때로는 낙타를 도살합니다. 그 시기에는 무슬림 국가들이 더럽고 불결해집니다. 네, 더럽고 불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3세계적 특성을 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부유한 중동 국가는 허용하지 않지만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가난한 국가는 허용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감수해야 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이걸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염소, 양, 소를 뒷마당에서 도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일은 미시간에서 일어났고 결국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들은 종교 자유라는 이유로 허용했습니다. 왜요? 우리 도시는 이미 충분히 더러워요. 더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햄트레믹 시청에서 동물 희생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두고 적어도 3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재앙적인 결의안입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권리를 위해 법정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권리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부끄러움도 없네요. 제 생각엔 벵골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실제로 수만 명의 소수민족을 학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서구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이번 경우처럼 계속 그들에게 굴복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공격적이고 당당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인간, 사회, 문화, 국가, 제국들은 항상 자신들만의 가치관에 의해 움직였고 그 가치관이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어떤 문명이든 자신들의 가치관이 열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격이 없고 멸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구의 가치관이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볼 때 보이는 모든 것은 서구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하나하나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례에 대한 두 번째 토론이었고 시청 회의실 밖 군중이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며 폐쇄회로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분홍머리 여성 보세요. 100%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여성이고 100% 햄트랙에서 무슬림에게 투표했을 겁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이 동물처럼 도살당할 운명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또한 특정 옷차림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일어났으니까 미국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혹은 휴메인. 그리고 결국 슬픈 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 이 자식들이 그들을 권력에 앉힐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백인 동네로 도망칠 거고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해 훈계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바보들은 난민이나 이민자들과 절대 같이 살지 않으면서 늘 그 이점에 대해 훈계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이나 주방, 욕실, 뒷마당은 살아있는 동물을 도살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 무슬림 주민들도 포함해서 동물이 집에서 희생되고 멸균된 환경이 아닐 경우 위생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왜 일부 무슬림들이 실제로 반대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걸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입니다. 심지어 가장 깨끗한 곳조차 이드 기간에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특히 햄트람에게 밀집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요일 밤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종교적인 동물 희생은 합법적이고 인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목을 자르는 것에서 인도적이라는 게 뭡니까? 동물들은 몇 분 동안, 4-5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그게 최선의 타협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무작위로 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규제가 없다면
많은 무슬림이 도축업자에게 종교적 희생 제의를 맡기지만 일부 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우르 알리 미시간 케어는 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보통 자기 집 안, 예를 들어 뒷마당이나 차고 같은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물을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아니요,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정말 한심하네요. 그런데 이걸 허용했다니. 제가 처음 호주로 이사 왔을 때 벌금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벌금 고지서를 받으면 꼭 내야 해요. 안 내면 추가 요금이 붙고 보안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벌금을 피하려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신뢰도가 높은 환경에서만 가능해요. 이후 영국, 특히 제3세계 출신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벌금을 신경 쓰지 않는 걸 봤어요. People don't.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아요. Um, 백인 사람이 시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그는 벌금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제3세계 국가에서 왔고 이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런 법을 집행하고 이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신뢰가 사라졌고 그 결과 당신이 손에 쥐고 있던 가장 큰 힘, 즉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를 받아들이면 당신도 제3세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제3세계는 그대로입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전체 시스템 때문이죠. 그 사람들 중 정치인들이 나오고 이들 역시 부패해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서방이 그들을 폭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정직함, 신뢰 구축과 같은 근본적인 원칙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갈등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칙이 있지만 또 한편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위해 지나치게 양보하면 우리의 가치를 잃게 되고 가치를 잃으면 결국 우리나라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랜디 파인 상원의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슬림이나 힌두교도, 불교도 또는 그 밖의 누군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거나 바꾸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후진적이고 원시적이며 고대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서구 세계 질서에 의견이 있듯이요.